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어. 켜졌다. 네. 혹시 풍원이는 어디 갔니? 풍원아 PDF 파일 받았지? 앞에 한 번만 그거랑 해가지고 좀 띄워줄래? 네. 네, 앞에 두 줄로 여기 앉을게요. 여기. 네. 자, 비전 트립 팀들 전부 다 지금 모여주세요.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으면 좀 불러와 줄래? 이별 파티 경대 머리 밀어주기. 집도 나. 응? 난 주면 다 먹지. 하나만 먹을게. 자, 앞에 두 줄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앉을게요. 네, 자리에 일단 앉을게요. 일단은 각 조장은 조원들 파악해 주고요. 다 모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 시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됐으니까요.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최현지 목사님, 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네, 제가 저의 입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네, 늦은 반응 고마워요. 자, 네, 일단 그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예천제일교회에서 만든 책자를 봤어요.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올해 그래도 여기 제가 올해 아마 지금까지 계획된 것만 한 12교회랑 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은 그 전까지는 강의가 없는 달 보통 한 4개월 정도를 이스라엘 요르단이나 유럽 쪽에 있으면서 부탁받는 교회들 짧게 성지순례를 했다면 이제 2년간 팬데믹 때문에 멈춰 있다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간 소통하고 협력했던 교회들이라든 단체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부탁들을 하고 저 또 이제 2년간 팬데믹 기간 때문에 모든 강의를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이제 거의 매달 거의 해외 나가 있고 3, 4개월 나가 있고 1, 2개월 국내에 오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교회들 많이 방문하고 지교회들이 성지순례 준비할 때 가이드북도 좀 자료를 주고 하면서 했는데 네, 여천지교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박수. 네. 네. 뜨거운 반응 고마워요. 그래서 요거 다른 교회에다가도 이거 보내가지고 좀 갈굴 생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다른 우리 통합교단 다른 청년부 교회하고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들과 함께 같이 성지순례를 가는 걸 준비하면서 그다음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에 저 나름의 큰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더 2배로 커진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발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시대에 성지순례가 너무 중요한 계기와 도움이 되겠다.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이죠. 거기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된 서기관은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잘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옛 것만 너무 강조하면 전통만 너무 강조하면 소위 그 라떼는 뭐 이렇게 되죠. 또 새 것만 너무 강조하면 그간에 쌓아왔던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전통의 그 힘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특히나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옛 것과 새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걸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시대를 과감하게 복되게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돼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외울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외워봐 빨리. 네, 전반부는 자기 했으니까 후반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추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옛 것과 새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서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닥치고 성경만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번에 같이 함께 성지를 다니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말씀이 아주 옛날에 꼬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거. 아마 그래도 제가 나름 지난번 우리가 주임으로 모이면서 그 맛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먹혔나요? 감사합니다. 반응. 아닌데 기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 가서 다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특히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랑 집사님이랑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준비들 또 이 분주하고 바쁜 연초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면 되지만 이 일을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 그 모든 것이 그를 위한 거고 저도 그래서 기꺼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소명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꺼이 복되고 이인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일. 네,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아멘 하는 거.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자료집 너무 좋아서 또 우리가 다니면서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께 최종 일정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좀 바뀌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 있는 자료집과 좀 달라진 거 지난번 중 때 제가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항공권과 일정 때문에 조금 제가 조정할 게 있다. 근데 그게 다 조정이 됐어요. 그거랑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 저는 내일 나가야 돼요. 먼저 나가서 다른 교회를 또 한 팀 하고 그 다음에 텔아비브 공항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얼굴 대요. 반응 고마워요. 항상 나 반응 좋아.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밤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1월 20일 날 오후 2시에 비행기를 타는데 12시간 만에 도착하는 또 1월 20일이에요. 왜? 편차가 그러니까 시차가 7시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또 밤 8시 반쯤, 한 9시쯤 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가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성기순례 일정이랑 조시 신경 써야 될 거 준비할 거 그리고 궁금한 거 네, 다 이렇게 없어도 돼요. 제가 같이 저 기억하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고마워요. 자, 인 거니까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챙겨준 게 없었어 진짜. 네. 함께 가서 네네. 그래서 자 일정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좀 챙겨 봅시다. 그 여기 앞에 잘 보이나요? 네. 일단 분명히 1월 20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인천공항 기준이에요. 출발이 2시 35분. 대한항공 K957편을 탑니다. 그러려면 국적기가 좋은 게 뭐냐면 조금 늦게 가도 된다. 그래서 2시 전까지만 가면 된다. 알겠죠? 다른 거 하면 보통 3시간 전에 가야 뭐가 문제없이 되는데 국적기는 2시간 전까지 가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은 함께 움직이니까 그렇죠? 크게 문제가 없을 거 생각하고요. 그러면 2시 35분에 이제 출발이 돼요. 그러려면 12시 정도는 공항에 도착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아니면 올라오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네,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비행기를 타면 기내에서 또 타자마자 밥 주고 내리기 전에 밥을 줘요. 네, 대한항공이니까 네, 특히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비빔밥을 권합니다. 다른 거 막 나와도 약간 그 비빔밥이 될 수 있는 종류의 음식을 강권합니다. 혹은 뭐 비프 이런 거 혹은 비빔밥 이게 제일 좋아요. 다른 것보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먹고 첫날에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숙소 가서 자고 네, 텔아비브 그 공항 옆에 숙소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첫째 날은 해변길 그렇죠? 해변길을 따라 기억나죠?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가이사랴와 그 다음에 그 언덕 갈멜산과 원래는 무기또도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시간 그래서 무기또하고 하솔 중에 하솔이 왜냐하면 무기또 너무 크고 하솔은 조금 작은데 무기또와 하솔 공통된 걸 다 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이 국구성을 세운 거 잘 볼 수 있는 데가 하솔이어서 네, 무기또는 지나면서 옆에 지나가면서 그 큰 규모를 보고 그 다음에 하솔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원 지나고 난 바로 나사렛이 보여요. 나사렛 산 위에 있는 동네 나사렛 주님의 어릴 땐 동네 가서 거기서 이제 쭉 중요한 지역들 수태고지 그 다음에 요셉교회 그리고 주님이 처음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하셨던 그 나사렛 유대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터가 시장 안에 있어요. 네, 시장 지나가다가 보면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이나 집사님 갈고 가지고 사드셔도 돼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그거. 그리고 이제 여기 갈로토 가나에 어떤 일이 있죠? 요한복음 첫 번째 사메이아 표적이 일어났던 혼인 잔치. 여러분 다들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혼인하세요. 아멘. 네, 해야 돼요. 그리고 아도 많이 낳고 잘 키우고 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가나는 내려서 그 갈릴리 가나가 현재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 기념교회가 있는 걸 지나가면서 차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갈릴리 가나 이야기를 함께하며 지나가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루가 줄어들었죠. 원래 9박 10일이 대한항공 타면서 8박 9일을 줄고 물론 항공 시간이 줄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한 반나절 정도가 조금 시간이 축소돼서 그래서 조금 빨리 바로 갈릴리 북부로 갑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쪽으로 가서 가는 길에 테라솔 지나고 그 다음 텔단 단과 베델에 있던 그 금송아지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간 김에 폭포도 보고 그리고 또 간 김에 그 골란 고원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현재 시리아하고 여전히 그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의 상황들 오늘날의 상황들 보고 거기서 헤르몬산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고원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보고 그때쯤 되면 딱 해 떨어질 때가 돼서 되게 이쁠 겁니다. 의도된 거예요. 계획된 거야. 여러분들 위한 근데 조그만 선물 아니라고 느끼는 진짜인데 어쨌든 그게 첫날 이 됩니다.
이렇게 토요일이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딱 숙소에서 나오면 진짜 그 고요하지만 엄청 큰 호수예요. 직경이 좁은 쪽이 14km, 긴 쪽이 20km예요. 둘레가 60km예요. 호수, 갈릴리 호수가 엄청 넓어요. 주님도 좋은 데 사셨네, 막 이런 느낌 나요. 나보다 낫네, 뭐 이런 약간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 이제 호숫가에 이제 리조트에서 살 거예요. 거기 숙소는 또 음식도 되게 좋고 기대해도 돼요, 여긴. 근데 거기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바로 주일이잖아요. 배 타고 예배 드릴 거예요. 호숫가에서 함께 다들 만족. 그리고 배를 타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중요한 지역들, 주님의 사역 첫 사역지인 가버나움과 그다음 팔복기념교회, 산상 수훈을 선포하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 거기서 우리가 찬양도 할 거예요. 그 교회가 음향학적으로 너무 좋아서 교회당 안에 가서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찬양하는 건 다 좋아요. 기도와 찬양.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나 해두세요. 막 댄스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한 거 발라드풍. 네, 준비 지금부터 해서 여기 보면 있죠. 여기 팔복교회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타브가는 저거는 이게 오병이어 기념교회 건너뛸 겁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 가면 얘기할 거예요. 반대벽에 다른 쪽이에요. 근데 함께 기념한다 모아놨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들 가지 않은 멘사 크리스티가 뭐냐 하면 주님의 식탁에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멘사 크리스티고 해변이 그 강변이고 그 다음에 제자 파송 언덕이라고 주님이 저들을 이제 세상을 향해 파송한 그 지역으로 올라갔다 오는 게 더 이제 좋을 것 같고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타이트해서 그래서 타부가 저기 그냥 지나가면서 설명만 하면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송 언덕 올라갔다가 그 다음 가버나움 가고 그리고 점심을 그 베드로 고기, 고기 튀김. 그죠? 튀김은 뭐든 진리죠, 그렇죠? 먹을 만해요. 먹고 그리고 국경을 통과합니다.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서 길라 산지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 엘리야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아벨 무올라 지방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돼. 둘 다 길르앗 지방이. 비주류 지역인데 되게 풍족한 지역. 그러니까 요단으로 건너가면 바로 길라 산지를 만나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사울의 죽음 이야기들이 같이 이어지고 그래서 산지로 올라가면 야곱이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만났던 브니엘 바로 그 야복강 또 보고 그리고 제라시 지금 거라사에서 마가복음의 이야기 매우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함께 그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동네.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저 제라시 거라사는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이 제국의 끝자락에다가 자신들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설해 놓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가다가 왜 로마 제국의 도시가 여기 있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전차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 보면 항상 로마 제국의 그 영광에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 뭐냐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원형 극장, 그죠? 그다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리고 이제 전차 경기장, 히포드롬 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히포드롬 중에 그 원래 상태로 가장 잘 남아 있는 데가 포로 로마노가 아니고 제라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보면 어르신들은 배너 그럼 다 아는데 여러분들 배너 그럼 걔가 누구예요? 이렇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혹시나 또 한번 찾아 괜히 얘기했네. 역시 모르는구나.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 제라시를 거쳐서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자고 그 다음 날 암만에서부터 요르단 남부 지역을 갈 텐데 이 이틀이 여러분들이 눈은 가장 행복할 거예요.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비할 바는 없지만 그냥 가다가 갑자기 툭 나오는 거 보면 되게 감동받아요. 내가 예언할 수 있어. 다들 찬성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 아르논 골짜기가 성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지형 자체가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볼만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가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여행가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가야 될 첫 번째 1위 와디럼이에요. 붉은 사막. 거기에서 트랜스포머 그리고 마션 다 거기 찍었어요. 거기서 막
그 사막에 차 타고 가다가 막 구르고 올라가 사진 찍고, 제가 보여줬죠? 아닌가? 보여줄게요. 어쨌든 그 첫째 날은 그렇게 붉은 사막까지 가서 거기서 사막 투어하고 베두인 만찬하고 또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때 뭐 마음껏 우리 집회도 할 수 있고, 네. 제가 이제 저 롬매직이라고 하는 베두인 텐트도 저거가 되게 내 입으로 뭐라기 못한데 좀 비싼 데예요. 목사님이랑 친해서 특별히 내가 쏘는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가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꽤 오래 했는데 갔다가 안 좋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 막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막 하고 있어, 자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가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가 고마워질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사막 보면서 아침 먹고 막 팬케이크 먹고 오믈렛 먹고 막 이러면 기대도 돼.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지금 와디럼 저 밑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인 페트라를 지나서, 그리고 거기서 또 원하는 사람은 내가 같이 산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등정도 가능해. 힘든 사람 밑에 버려두고. 페트라를 보통 어르신들하고 가면 내가 2시간 이상 못해요. 왜냐하면 다들 퍼지시기 때문에. 근데 우린 젊잖아요, 그렇죠? 나도 껴주라 얘들아, 같이 올라가서. 네. 왜냐하면 둘째는 페트라를 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마케루스를 또 가요. 마케루스는 사실은 가다 보면 이 마사다를 자칫하면 못 갈 수가 있는데, 마사다하고 동일한 게 마케루스가 헤롯이 만들어 놓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휴양지면서 피난처 요새예요. 근데 거기서 헤롯의 아들 손자죠. 헤롯 안디바? 나 갑자기 주여 다시 고쳐줄게요. 하여튼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흥에 취해서 거기서 술판 벌이다가 세례 요한을 참수한 곳이 마케루스예요. 거기가 담기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가 딱 가면, 마케루스에 가면 해가 떨어질 때, 그럼 사해에 저 건너 유대광야로 해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내가 고마워질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정. 이거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정을 기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르단은 그냥 2박 3일만 찍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케루스는 가는 길에 가거나 안 가게 돼요. 근데 제가 수년간 수십 개 이상의 교회들 같이 다니면서 제게도 그랬고 함께 했던 분들이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마케루스. 네. 그래서 요르단에서 특히 아르논 골짜기, 와디럼, 페트라, 마케루스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원래는 요 자료에 보면 건너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뭐냐면 건너가서 오아시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좋은 숙소에서 자는 거였는데, 다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현지 분들이, 목사님 그거 아시죠? 430km 움직여야 되고 지금 그 드라이버가 파업할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다시 암만에 자고요. 다음 날 느보산, 모세가 이스라엘 땅 가지 못하고 신명기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경고했던 그 느보산에 갔다가 국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월 25일 수요일이 조금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적인 압박이 좀 있지만 이게 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오자마자 최대한 국경 통과할 때 무리가 없으면 바로 마사다까지 쭉 가서 사해를 따라, 사해와 유대광야를 보면서 쭉 가서 마사다 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항전지이며, 또 거기서 오히려 주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경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 말씀을 또 읽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자신들의 애국심을 도취하기 위해서 고취하기 위해서 거기를 크게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마사다 이름이 없지만 사실 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경고와 탄식의 마지막 결론 지역이고, 그 지역 자체가 소돔 고모라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지역입니다. 마사다 갔다가 그 마사다에서 다시 지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엔게디 가서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이 나오는 그게 엔게디예요. 이 엔게디의 N이 아인이 그 소위 오아시스 샘, 그렇죠?
솟아나는 셈이에요. 그거 여긴가 제가 지금 여러 팀이 섞여가지고 세미나가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눈물 골짜기에서 샘으로 예배자 순례자를 회복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저 엔게디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살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던 은총의 곳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사실은 이제 이 광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로 저게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한다면 또 좋은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것은 쿰난도 유명하죠. 사해 두루마리 베두인 그 꼬맹이가 염소 찾으려고 돌 던졌더니만 항아리 깨진 손에서 가봐서 수십억짜리를 수천 원 주고 팔았다. 아까워 내가 뭐 이런 그 고대 성경 두루마리와 또 저 쿰난 지역에 있는 에센에는 세례제왕 공동체와 긴밀한 세례제왕과 관계가 있어서 신약에도 매우 중요한 연관 관계들이 있는 쿰난 갔다가 이제 사회 점심 먹고 사회 부영 체험 뭐죠? 사회는 누구나 뜰 수 있다. 고로 나도 뜰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나는 원래도 잘 뜨는데 이런 분위기인데 수영 잘하는데라는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뭐 머드팩도 하고 최대한 빨리 다른 거 잘 하고 사회 부영 체험을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계획이긴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1월 25일인데 어떻게 수영을 하나요? 저기가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400m 저지대고 상당히 오후 되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물이 또 따뜻하기 때문에 저기서 다들 수영을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세례터와 여리고에는 여러 곳들 다닐 거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일정이 조금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리고와 시띵 골짜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제가 생과육 주스도 이렇게 제가 사줄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실제로 여리고 전체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눠야 될 이야기를 아마 저때 가서는 제가 좀 갑자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막. 그리고 숙소에 가서 쉬고 다음날 이제 여리고에 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에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신 여정과 동일한 길을 가요.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가며 특히 저 와드킬트 협곡 아래에 있는 수도원 그리고 거기서 그 유대 광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4개 지역인 감람산, 성전산 그리고 먼저 다윗성 가서 특히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가 600m짜리 땅굴을 파여 물을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BC 6세기, 7세기경이죠. 7세기경에 만든 히스기야 터널.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거기도 갔다, 그걸 통과해서 실로암까지 갔다가 그리고 주를 배반했던 베드로 통곡교회까지 예루살렘을 함께 마가복음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쭉 같이 걸어 다닐 겁니다. 1월 16일이니까 26일이니까 덥지 않아요. 그냥 늦 가을 날씨. 그래서 함께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한 총 이날 걷는 건 한 5km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잊지 않을게. 반응 고마워. 그리고 바로 거기서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 자고 갈까 하다가 다음 일정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9km밖에 안 되거든요. 가서 주님 탄생교회를 보고 거기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머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밤을 베들레헴에서 주님 탄생하신 곳에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머무르는 거는 그 다음 이동하는 동선을 되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반은 유대인 지역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은 싹 다 유대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과거에 많은 테러나 소요가 일어나서 장벽이 있고 통과하는 게 되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움직이다가 시간 잘못 걸리면 장벽 지나가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먼저 가서 베들레헴에 묵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래로 가는 지역들, 뭐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라든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목자의 들판교회도 갔다가 그렇게 쭉 가서 그 다음 브엘세바로 가서 그 다음에 이 셰펠라 지역으로 쭉 이동하는 거는 그 막힘없이 쭉 갈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 셰펠라 지역인 라기스 뭐 발굴 총각 매니저 설명, 제가 발굴 총각 매니저라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다음 텔 아세가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있었던 곳이고, 텔 베스메스가 삼손과 언약궤 이동 사무엘 때 있던 곳이고, 너무 중요한 구약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 원래 계획은 에브라임 산지를 갔다가 공항 가는 거였는데 이게 항공권이 다른 때는 다 10시였는데 우리만 5시로 당겨져 버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딱 우리 지금 현재 저 지역,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세겜, 사실 그리심산에 꼭 같이 여러분들과 올라가고 싶은데 실로를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현재 지금 그 지역은 방문 자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딱 그 지역만. 거기다가 항공 시간도 5시간이 당겨져 버려서 그럼 또 이건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제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역을 충분히 이제 다니고, 만약에 이제 하다가 여러분들 일찍 잘 움직이 잘 되면 잠깐 엿보러 가서 이제 지중해도 보고 가면 좋겠는데, 그거는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 되면. 네, 근데 어쨌든 2시까지는 공항에 가야, 이게 왜냐하면 텔아비브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대한항공이어도 나가는 거랑 달라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15, 16, 17, 3시간 반 전에 가도 장담을 못, 그러니까 3시간 전에 갔다가 비행기 놓칠 뻔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소 3시간 반. 그래서 죽어도 공항에 2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제가 출발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못해도 귀국은 함께 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네. 그게 또 더 좋은 게, 여러분들이 다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서 공항 들어가는 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나올 때 좀 복잡한 건 또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하고요. 네. 항공권이 아직 못 끊었는데 네. 저 나가는 것만 끊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좀 잘 움직여서 지중해 요바도 갔다가 공항을 갔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10시 45분 도착하고 우리 인천에서 빠이빠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예. 올 가능성이 45%인데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없다. 이때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일주일 단위로 보슬비가 내리는 시점이에요. 밤에 비가 많이 오고, 우산은 좀 오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진에게 얇은 그 우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20여 개 정도. 그리고 저는 우비를 안 입고 다녀요. 그냥 비를 맞아요. 거기가. 그래서 머리가 없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거기가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축복의 비고, 절대 쏟아지지 소낙비가 오지 않고 오래된 보슬비 봄비 같은 정도. 그래도 모르니까 얇은 그 우비 있잖아요. 그거는 진행부에서 한 24개 정도 챙겨두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네. 네. 네네네. 전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요거는, 그러니까 전날에 넘어와서 바뀌었습니다. 넘어와서 그러니까 사회 부영체험 할 때랑 동일한 복장으로 움직일 텐데, 네, 요때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다가 가면 디스트턴을 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 형제들은 그냥 반바지로 그냥 다니면 되고, 다만 자매들 같은 경우에 저기 중에 이제 통곡의 벽 갈 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좀 걸어요. 근데 통곡의 벽은 이제 오히려 가릴 수 있는 천도 주고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자매들이 반바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저 위에 갈릴리 있을 때, 멘사 크리스티나 이쪽에, 그러니까 성프란치스칸 수도에 갈 때는 오히려 반바지를 시비를 걸고 되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뭐든지. 응. 가장 더운 날씨가 초여름 느낌? 한 28도 될 수도 있어요. 더울 때는 28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지대. 그러니까 이제 사해 주변을 가면 최대 28도까지 올라가서 보통 한 22, 4도 정도 되는데 28도까지, 그러니까 정말 덥다 느낌이 나고, 그다음에 추운 데는 낮은 한 13도 정도? 그렇죠. 딱 그래서 늦가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기가 없어요. 거기 습도가, 모기는 어느 곳 사나요? 온대기후나 아열대기후, 즉 습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거기는 매우 건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될 게, 그나마 지금 겨울이라서 거기 우기여가지고 선블럭을 매우 두꺼운 건 안 해도 되지만 선블럭이랑 립밤은 필수지참이 돼요. 건조한 지역이어서 거기 1년 강수량이, 우리는 뭐 1,500, 1,300 이렇잖아요. 거긴 제일 많이 온 데가 300, 보통 150. 엄청 건조해요. 제가 원래 좀 지성 피부라서 얼굴에 뭐 바르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거기 가서 바뀌었잖아요. 이거 안 바르면 죽겠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 지대가 달라가지고 좀 그런 선블럭이라든가 립밤은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근데 우기 때 가면 죽을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거 제가 이번에 먼저 들어가면서 비행기 안에 자고 끝내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네네. 아직 2주 남았잖아요, 그렇죠? 음, 음, 음. 또 다음 이제 또 준비물 이런 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또 필요하면 또 온라인 줌으로 좀 제가 혹은 사전에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할 거고,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막 얘기를 제가, 왜냐면 얼굴 보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다음에는 테라비 공항에서 만날 거니까. 음. 네, 네네. 음. 그래야 내가 편하겠죠. 여러분도 내리면 일단 사진도 찍고 하려면 아주 효율적인, 가본 적 있어요? 어떻게 잘 알지?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해요. 오케이. 또 다른, 일단 더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오늘 만나면 여러분들 궁금한 걸 바로 제가 듣고 얘기하기 위해. 좋아요. 일단 청년이라고 이상한 데 집어넣지 않아요. 진짜 호텔은 내가 막 기대도 좋다 막 이러면 또 어디 뭐 7성급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건 아닌데, 현지에서 가장 좋은 데만 골라서 가요. 네. 아니요. 이 롬매직 저기는 내가 신경을 써서 소위 럭셔리 캠프 이래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인데 방방마다 침대랑 그다음에 그 화장실 다 독립 샤워 시설 돼 있는, 따뜻한 물 나오는, 거기는 진짜 내가 고마울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막,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사막에서 막 성년들 풀어놓고 막 이 바닥 모래에 막 침대 있는 데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기대해도 돼요, 진짜. 네. 예. 아닙니다. 저기는 다 옆에요. 만약 5km면 죽죠, 예루살렘에서. 저 예루살렘 지역은요, 그냥 3km 안에 다 있어요. 저기가 다. 네네네. 왜냐면 예. 네, 저번에 한번 다른 교회 청년이, 주여, 페트롤에서 까불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삐끗했어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쪽팔리고 미안하니까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다음날 와드는 갔는데 발이 퉁퉁 부었어요. 지금도 가슴 아파. 절대 그러지 말아요. 다친 바로 여기에서 바로 조치하면 여러분은 금방 회복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괜히 쪽팔려서 숨기면 날라요. 그 친구 때문에 목발에 막 열이 고서 병원도 가고, 그런 청년 한 명과 같이 동행했던 적도 있어요. 그게 가능해. 예. 한 번에 제일 많이 걷는 게 페트라 4km.
왕복해서 4km, 그러니까 기본 3km인데 그 중에서 내가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4.5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1.5km 정도 편도고요. 그리고 페트라는 오며 가며 하는 카트나 뭐 당나귀 같은 것도 있고 얼마든지 물론 옵션입니다만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분이 이 저기 바로 이 예루살렘 투어할 때 신경을 써야죠. 그러면 같이 적어도 뭐 그러니까 걷는 시간의 문제면 중간중간 쉬는 데가 많기 때문에 괜찮고 근데 이제 저기 좀 가파르게 감난산을 내려오다 보면 그러니까 뭐 목발 짚고 오긴 좀 힘들어서 그 경우는 차 타고 먼저 내가 이렇게 한다던가 그거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네네.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또 궁금한 거? 예. 예. 일단 엑스트라 베드가 되지 않고 애초에 3인실이 되는 걸로 거의 했어요. 근데 제가 장담을 못하는 게 워낙 지금 이제 막 우리 때가 설 때잖아요. 그래서 또 1월이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그리고 나중 가다 보면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들 엑스트라 베드가 아닌 그 트리플 이제 싱글로 들어가는 네, 방을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또 한 번 더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리고 절대로 엑스트라 베드 놓고 막 좁은데 이러지는. 근데 한 번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이제 그 부분이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케이 했는데 가서 안 그렇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한 번도 또 확인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네. 오케이. 예. 사막 한가운데 사는 건데 환경 오염에 문제 없으면 네, 그뭐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소리가 시끄러운 거는 좀 자제해야 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네? 네, 그거 뭐 그게 막 소리 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네? 일단은 코로나 걸려도 걸린지 모르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주 안에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그렇죠? 걸리면 차라리 오늘 걸려. 주여 안 되는데 만약에 걸릴 거면 오늘 걸리면 일주일 지나면 그거 되잖아요. 격리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틀 전에 걸리면 같이 못 가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확진되면 그 일주일간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없도록 진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정말 밥만 먹고 숨도 꼭 마스크 쓰고 어디 사람 안 만나고 그건 아니지만 최대한 조심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보다는 덜하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왜 쓰지 하는 분위기가 돼요. 이스라엘 요르단 쪽은 전혀 관계가 없어. 코로나 자체에 관심이 없고 걸려도 보험 처리가 다 보험이 돼서 갈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이제 지원이 되고 될 거예요. 네, 이쪽 먼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복귀해서 검사는 받아야 되겠죠? 검사 받았는데 만약에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오면 지난번 서울의 다른 교회 갔을 때 2명이 걸려 같이 움직였는데 2명만 양성 판정 나서 둘이는 일주일간 목사님 잘 쉬고 있으라고 문자 왔더라고. 2명만. 나머지 이상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게 돼서 잘 명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제 엔데믹 쪽으로 넘어가서 특히 젊은이들은 거의 뭐 그냥 옆에 걸려도 난 괜찮아 이런 경우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전혀. 전혀. 문제없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가능하면 사실 다른 거 다 상관없고 저기 그 통곡의 벽도 유대인들이 그 두를 수 있는 스카프를 줘요.
차라리 이제 가서 얘기할 건데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관리하는 그 베드로 수익경교회 같은 그런 데가 오히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르단은 전혀 사실은 지금은 거의 세속화됐고 여행 쪽에서 여행객들에 대해서 그런 거 제재하지 않아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어. 뭐 그럴 일이 있을까? 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다니면 되겠죠. 같이 열심히 다니고. 네. 그리고 근데 일과 외 시간에 그 다음 장 있어요. 네, 일과 외 시간에 움직이다가 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이미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 상황이 되면 밤에 좀 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럴 계획도 조금 거기 현지 물가도 좀 알아보고 가능하면 네 한번 해봅시다. 뭐 우리끼리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여행을 위한 안내사항 얘기를 좀 합시다. 첫 번째 일본 얘기했죠. 2시간 전에는 와야 된다. 12시 45분까지 같이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위탁 수화물 23kg 한 개와 기내 수화물 7kg 한 개인데 다행히 대한항공은 그렇게 빡세게 재진 않습니다. 네. 특히 기내 수화물은 거의 무게를 안 재더라고. 네. 그리고 백팩도 들고 들고 가도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3번부터인데 그 액체류 있잖아요. 액체류라고 하면 뭐 로션이라든가 그다음 뭐 세제 같은 거 그거는 100ml가 넘어가면 기내에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기내 캐리어나 가방에 못 들고 가고 소위 말해서 붙이는 짐 있잖아요. 위탁 수화물에는 가방에 허용하는 거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기내에만 못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걸리냐면 여러분들이 요 자료 지금 단톡방에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언제 걸리냐면 면세점 가가지고 이미 공항에 짐 붙이고 들어갔잖아요. 면세점에서 뭘 사다가 이 자기 향수나 혹은 스킨이나 세제 같은 것들을 100ml 넘어가는 걸 구매하면 뺏겨요. 그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나올 때도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네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텔아비브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 그 면세품을 사려고 하면 먼저 이제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지금 이 티켓 다 가 있고 좌석 배정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문해가지고 그거 보낼 수 있는 거 있지 않나요? 그럼 들어갈 때는 괜찮겠네요. 근데 가는 동안은 문제가 없고 돌아올 때 좋은 얘기 맞아요. 갈 때는 문제가 없고 그죠 방금처럼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올 때는 공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걔들이 입구에서도 막 그도 하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조정하면 들어갈 때 대한항공 내에서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면세품에서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돌아올 때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룰은 어쨌든 간에 기내에 100ml 이하만 반입이 가능하다가 기준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4번 갤럭시 노트 가진 분 없으니까 패스. 5번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기내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리스트가 나오는 이거 딱 하나.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만 주의하면 되고 6번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품들 별로 없죠. 어르신들 되게 많은데 막 약만 한 보따리씩 가져가시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 생각하고 이제 소화제나 해열제, 기타 상처 치료제는 전체 그 운영진에서 좀 준비를 같이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복용 약품만 챙기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 다 가져가도 돼요. 물론 위탁 수화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김치 같은 경우는 밀봉하고 막 이렇게 잘 해서 해야 될 텐데 다 가능한데 제가 보니까 햇반이나 뭐 사발면 같은 거, 믹스커피 같은 거, 특히 고추장 이런 것도 필요하면 조별로 혹은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적인 준비를 해서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3번 정도는 사발면이 땡기겠더라고요.
물론 나중 되면 또 그것도 귀찮아가 자기는 하더라마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가능하다. 기내는 조금. 근데 갈 때는 또 뭐 기내도 뭐 크게 문제가 또 안 되긴 하던데. 네, 네 여기까지. 다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조금만 내려주. 그다음 이제 내용이 여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권용 사진 2장은 꼭 같이 가져갈 것.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입국 시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PCR 검사 필요 없고 접종 이력 필요 없고 그냥 소위 코비드-19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보장 보험만 챙겨가면 되는데 그건 다 준비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환전 부분 일단 달러로 US 달러로 쓰여지는데 숙소에서 다른 건 이제 보면 이제 그 일단 공동경비는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건데 그 숙소에 가서 나올 때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클리닝 팁 이제 1불 정도 주는 거. 그러니까 2인 1실인 경우는 1인당 4불 정도면 될 것 같고 3일 1실이면 뭐 1인당 3불 정도만 해서 어쨌든 뭐 1불씩만 내면 되니까 그거만 준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선물을 보통 사게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제 경험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나 어디 갔다 왔어 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툭 던져줄 만한 선물이랑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또 드리거나 조금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이게 3단계가 나눠지더라고요. 그 대충 금액에는 $5, $10, $30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판단해서 달러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가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카드가 되면 금액이 엄청 달라지고 보통 카드가 되면 제가 다 또 해드릴 거라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네. 선물에 대한 생각을 계획하는 친구들은 저 정도 금액 내에서 몇 개 정도 살 거야 라면 그만큼 US 달러로 환전을 하되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같이 좀 그리고 좀 미뤄가지고 지금 점점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계속 더 떨어지죠. 올라갈 일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쩌면 또 제가 또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께 좀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데 이런 경우 잘 없지만 우리가 현지 가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요르단 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요르단 들어갈 때 유대인들 관련된 성전 관련된 그런 기념품이나 DSLR 드론 같은 경우는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론이나 DSLR 카메라를 가져오지 마시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유대국 관련 기념품은 요르단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그 여리고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르단 들어갈 때까지는 뭐 구매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갈 일도 별로 없지만 혹여라도 그게 이제 갈릴리 다니다 보면 이뻐가지고 하나씩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괜히 이스라엘 요르단이 지금은 평화를 유지하지만 한번 싸우고 지금 땅 뺏긴 나라들이거든요. 요르단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엄청 많이 뺏겼어요. 그 상황이라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있지만 그런 좀 상징적으로 민감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요르단 넘어갔다가 돌아올 때까지는 현지 뭐 사지 마라. 돌아와서 마음껏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드론, DSLR 카메라는 어렵다. 네, 그리고 그다음 4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월 말에 요르단 이스라엘 날씨는 낮하고 저지대는 초가을, 그러니까 늦여름 초가을 날씨. 그러니까 28도에서 26도 정도고 그리고 체감으로는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진짜 수영해도 될 만큼. 이거 근데 고지대하고 밤은 늦가을 날씨. 특히 밤에 바람 불면 꽤 추워요. 그래서 바람 막아주는 얇은 거랑 그 다음에 경량 패딩을 챙겨가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좀 그래서 초가을 기준으로 옷을 준비하고 근데 반팔도 한두 개는 준비할 수도 있어요. 저지대 가면 더워서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호텔에 일단 다들 호텔이 그래도 꽤 급이 되는 데여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지만 개인적인 세면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면도기는 꼭 챙기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휴대용 휴지는 거기 현지 거 써도 되는데 물티슈는 꼭 각자 필요한 분들은 챙겨가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또 뭔가 많이 또 많더라고 다 챙겨와야 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비치되어 있는 그 소위 세면도구들이 거기 사해 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엔 올리브 이런 거 관련된 거라 가지고 질은 되게 좋아요.
대충 그냥 써봐도 얼굴이 뭐 안 나니까 네, 그냥 써도 됩니다. 최소한의 것만 가져가면 다 있습니다. 그다음 좀 올려주시면 어댑터가 기본적으로 거기가 200 우리랑 210V 우리 220이잖아요. 근데 이게 충분히 톨러런스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웬만한 호텔 가면 다 꽂을 때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안 맞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한 곳 정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만 제가 좀 되게 애매해요. 멀티 어댑터가 있는 사람은 가져가면 좋아요. 한두 번 정도 쓸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사라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 7번 로밍 그냥 사실은 그냥 1개월짜리 로밍이 필요하면 1개월짜리 로밍을 가입해라. 저거 좀 SK, LG, KT인데 내 뜻은 뭐냐면 KT가 좀 문제가 있다. 비싸다. 그 뜻입니다. LG하고 SK는 긴만 로밍이 필요하면 하는데 근데 버스에 다 그 와이파이가 되고 호텔이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갔으니까 가 있는 동안은 거기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좀 그 내 삶의 자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의미로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굳이 해야겠다 그러면 1개월짜리 로밍에 제 기억에 SK가 25,000원, LG가 30,000원, KT는 하루 10,000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KT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600불까지는 무관세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행할 때 기본적으로 꼭 얘기해야 될 게 여기까지인 것 같고 자, 또 질문. 네.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네?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그 럭셔리한 텐트로 가서 방방마다 그 다 이제 그 샤워실 그 따뜻한 물 다 나오고 오히려 다른 호텔보다 나을 거예요. 오히려 사막이 오히려 사막이 그 이전에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뭐 돌아다니 보면 청년들 막 진짜 모래바닥에 침도 놓고 자고 막 단체 화장실 뭐 이런 거를 본 친구 있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가장 럭셔리한데 제가 일부러 제가 그 와디럼 사막에 있는 텐트 한 30곳을 알거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곳 최근에 만들어진 사막 한가운데 거기 가서 아마 그 전에 모든 그 뭐랄까 불만이 다 해소가 될 정도로 좋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 그랬으니까 열에는 열. 또 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얼굴을 대할 때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궁금한 건 다 물어도 돼요. 네. 나랑 얘기해요. 뭐든. 네. 네네. 뭐 방은 아니어도 뭐 홀이라든가 그다음 세미나실 얼마든지 네. 돈 있으면 뭐든 다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막에서 진짜 같이 모여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진짜 호텔 로비에서도 가능하고 세미나실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우리끼리 좀 들판에 모여서 하도 가능하고 네. 호숫가에 앉아도 가능하고 네. 해 떨어질 때쯤에 호숫가에 앉아서 같이 묵상하는 것도 되게 좋을 거예요. 네. 다 가능합니다. 또 왜? 네. 네. 아마 일단 보통 이때가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6시 안팎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 6시 반, 7시 정도에 보통 저녁 식사 시간을 7시 기준으로 될 거고요. 조금 빨리 가더라도 저녁 식사는 한 7시 정도? 6시 반, 7시 그렇게 거의 될 거고 그다음 아침은 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움직일 때는 7시, 6시 반에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내일 이스라엘 들어가면서 제가 마저 정리해서 그 매일매일 출발 언제 도착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한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네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잘 대답해야 되는데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지 다 먹을 만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향신료가 우리랑 좀 달라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도 거의 먹게 되는 건 아랍식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랍식 하면 기본 베이스가 올리브, 그리고 베두인들이 하는 그 유제품, 치즈, 그다음에 요구르트,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뭐 슈퍼푸드라고 말하죠. 그 뭐냐,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나오는 포도, 그다음에 토마토, 네, 그다음에 대추야자. 몸에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음식이 되게 지나치게 건강하게 나와요. 그 말은 튀김, 구이 별로 없고 부통찜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나옵니다. 네? 아 그게 실수. 돼지고기. 네. 근데 맛볼 수 삼겹살 파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소 패스. 그냥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나름 그래도 다니면서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그 향신료가 안 맞아가지고 조금 힘들어하는. 밥도 매번 밥도 나오고 빵 나오고 다 나오는데 쌀이 우리랑 조금 다르고. 근데 한번 젊을 때 경험을 해보는 거는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달도 먹고 살 수 있긴 하던데 또 내가 그렇다고 니들 그럴 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한번 트라이만 하고 그래서 뭐 밥이랑 김치랑 뭐 그런 거 밑반찬 준비하라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 열어놓고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웬만하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이제까지 죽어도 못 먹게 해서 하는 분들은 없었는데 옆에 고추장이라든가 김이라든가 밑반찬이랑 이런 거 두고 먹으면 김치랑 두고 먹으면 더 행복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전자레인지가 있는 개별 방에 있는 데는 내가 없는 것 같고, 예, 그 전자레인지는 없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는 다 있더라고. 드라이랑 물 끓이는 건 다 있고, 다행히 물 끓이는 기계는 우리보다는 신뢰가 높아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세탁 이게 이제 이때가 우기라서 우리나라 가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을은 그래도 건조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마자 빨래하고 거기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마를 때도 있고 안 말라서 이제 축축한 대로 입을 수도 있고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박 9일 동안 입고 갈 거 다 싸가지고 가는 경우 다 가져가는 게 저는 좋겠다. 8박 9일 정도 최소한 속옷은 다 싸가는 게 좋겠고 겉옷은만 이게 그렇게 덥고 힘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2, 3일에 옷 하나씩 입어도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아까 또 여기 질문 누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공동경비를 제외하고 선물을 얼마 사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선물을 얼마 사냐의 문제고 공동경비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선물이 없으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팁 1불 있잖아요. 호텔에서 나올 때 1불씩 내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돈 쓸 일이 거의 없을 건데 선물 때문에 아마 그거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5불, 10불, 30불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담는 무게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 안 내도 되게 제가 할 거예요. 호텔 충분히 쓰고 나오고 화장실 필요 없는 데서 쓰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근데 그러다 걸리면 그때 내가 해줄 거예요. 동전 나한테 다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네. 너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보다는 유럽은 무조건 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반 정도 화장실에 돈 내야 되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그러면 보통 아침에 출발할 때 밥 먹을 때 중간중간에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입장료에 포함된대.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또 뭐 궁금한 거? 그게 뭐죠? 네. 사회에서 그거 쓰려고 얼굴이 물에 들어가는 건 권하지 않아요. 목 아래까지 특히 발에 좋아요. 무좀 뭐 이런 거에
얼굴 위로는 가능한 한 닿지 않고 눈에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네? 이걸 쓸 일 없으면 오리발도 일단 거기 노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뜨고 수영을 할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스위밍 수준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렇죠? 많죠. 의도를 하죠. 특히 해 떨어질 때 석양 그리고 사막에서 와디론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진짜 정말 여러분들께 본 별 중에 가장 많이 별을 볼 거고 제가 별자리도 좀 알려드릴 거고 새벽에 안 자고 있는 것들을 불러내가지고 다 사진 찍는 방법도 알려줄 거고 별자리 찍는 방법도 네. 그런 게 여행에 중요하니까 야경이나 그 다음에 일몰이나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배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우리 일정이 좀 하루가 줄고 국적길 타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또 뭐든 질문해요. 다 괜찮아요. 다 이제 좀 궁금함이 풀렸나요? 시장? 왜요? 그냥 가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에 약간 그런 시장 같은데 또 있고 제가 현지 그 음식들을 한번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릴 때도 있고 네 그럴 겁니다. 또 궁금한 거 더 있나요? 네. 일단 이 여러분들 이 가이드북이 너무 잘 나와서 이걸 같이 보시고 일정만 2군데 바뀌었죠. 중간에 어디가 그 와디럼에서 페트라를 찍고 국경을 넘지 않고 암만에 자고 다음 날 국경을 건너간다. 그거 하나와 마지막 날 항공 시간이 당겨졌고 에브라임 산지가 지금 자제구역이 돼서 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지역, 그러니까 세겜이랑 베델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못 가고 바로 공항을 가는 거. 그 2개만 일정이 바뀌었고 그 자료는 제가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내일 항공편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세밀한 시간까지 정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이드북을 잘 보면 이 안에 이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보고 소통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2주 동안 코로나 안 걸리도록 네, 정말 관리를 잘 해주고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 같으면 제가 좀 신경 써야지긴 해요. 워낙 지금도 많으니까 걸리면 그러니까 사실 걸려가지고 뭐 크게 고통받는 일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2종 전염병이니까 격리가 되니까 일주일간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 딱 나가고 나면 그냥 코로나를 아예 잊고 살구나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마스크를 쓰면 이상해져요. 갈 때 쓰고 올 때 써야겠죠. 대한항공은 써야 되니까 아마 한국 기내에서도 달라가면 주기도 할걸요. 자꾸 제가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 잊어버려가지고 돌아온 항공은 항상 내가 기내에서 얻어 쓴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건강 관리만 잘하고 자료를 가지고 또 계속 또 가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지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제가 보내드릴 거고 사진도 보내드릴 거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보내드리고 할 겁니다. 함께 잘 소통하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서포트하며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안정적이라서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나머지 부분 현지 가서 이제 워낙 에너지가 넘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오버하다가 막 다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막 광야 안전한 여행지지만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서로 조언들끼리 격려하면서 조심하면. 근데 지난번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페트라 가서 우리랑 여정이 반대였는데 페트라 가서 이제 발목을 접질려 가지고 그 친구는 목발 짚다가 병원 갔다가 올 때까지 네, 그랬거든요.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하고 서로 잘 격려하면서 같이 가면 정말 좋은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할 거 있나요? 궁금한 거? 네.
맞습니다. 목사님 더 뭐 얘기 나눌 만한 게 없죠?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 8박 9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듯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가기 전에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날까지 그리고 오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운전하는 모든 손길,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